네, 이슈 토크 차선영입니다. 네, 요즘 무더위만큼이나 뜨겁게 온 오프라인을 달구는 이슈가 있습니다. 네, 바로 땅 위의 지하철이라고 불리는 이 BRT 중앙버스 전용차로 이 시스템 관련 문제인데요. 이 지난해 말에 부산의 첫 BRT 구간 개통 이후 6개월이 흘렀지만 이 찬반 둘러싼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토크 함께 해주실 네 분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이 BRT 꼭 도입이 필요한 부분이었대 찬성하시는 두 분이십니다. 먼저 제 옆에는 송광행 대중교통과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이 BRT 도입 문제가 있다 이 두 분이신데요. 해운대구의회 심윤정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토크 오늘은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 BRT를 둘러싼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이 지난해 말에 부산의 첫 BRT 구간 개통 이후 6개월이 흘렀지만 이 찬반 논란 여전히 뜨겁습니다. 버스, 택시, 승용차만 있다고 100%를 가정한다면 34.4%입니다. 버스의 한 차로 내주도 정당하다는 거죠. 대중교통의 한승 체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 교통 정체에 혼잡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구간은 거의 지옥입니다, 지옥. 중앙차로가 익숙해지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은 아직 혼란스럽다. 대중교통이라도 하나도 좀 시원하게 가자. 네, 먼저 그 BRT에 대한 개념부터 좀 구체적으로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BRT 시스템에 대한 설명 또 도입하게 된 배경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부산시에서 BRT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네. 서울시가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네. 65.7%임에도 불구하고 교통 혼잡이 심각하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부산은 2016년 기준으로 43.6%입니다. 서울보다 낮군요. 네. 대단히 낮습니다. 많이 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대수는 지금 이미 벌써 106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서울에 비해서 저희들은 네네. 교통 혼잡 수준이 도시 규모에 비해서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부산을 뿐만 아니라 이런 네네. 세계적인 도시에서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 체계를 갖다가 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심이 되는 교통수단이 BRT가 되겠습니다. BRT 있잖아요. 말이 좀 어려워요. 네. 과장님, BRT가 뭡니까? BRT는 이제 중앙버스 전용차로라고 하시면 네.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영어로 왜 버스, BRT? 랩, 트랜sit 이렇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마스터님 좀 영어 좀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빠른 버스 시스템이다 이런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버스를 네. 타면 빨리 갈 수 있다. 네. 근데 흔히 알기로는 우리 이제 중앙버스 차로제라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원래 개념이 조금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죠? 간선 급행 버스죠. 그게 바로. 예.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지하철을 지상에서 한번 실현시켜 보자 이런 개념이지 단순히 버스가 중앙으로만 간다 네.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그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 위의 지하철이다. 이 개념은 좀 차차 좀 네.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부산시에서 직접 정책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찬성 중이고 당연히 우리 마스터님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찬성이시다. 저는 네. 대중교통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그런 대중교통을 차원에서. 많이 타야 된다. 그리고 그렇고 이제 아무래도 네. 차를 얻는 네네. 그리고 이제 꼭 뭐 차를 가졌거나 안 가졌거나의 차이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네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대중교통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거죠. 네. 대중교통 활성화해서 BRT가 그게 이제 해당되니까. 우리 그 심윤정 의원님 그리고 송구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시잖아요. 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왜 반대하는 입장이신지. 부산시 특히 해운대의 도로 여건이나 환경, 네.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BRT 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민들의 고통이나 그 불편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없다. 다른 그 타 도시와 예, 그렇죠. 예. 네, 송구는 어떤가요? 일단은 네. 부산에 지하철도 노선이 좀 많이 깔려 있는 상태고 지금 중복돼 있는 구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그런 부분만 자체도 조금 지금 시행하기에 좀 급한 거 아닌가 이런 네. 부분 이제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입에는 찬성하는데 운영에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죠. 기본적으로는 운영에 더 큰 문제가 많다고 보고요. 도입
도입 과정에서도 이게 지금 여기 있다가 이런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네, 일단은 그 BRT 구간 현재 첫 구간이 원동 나들목에서 올림픽 교차로로 지금 개통이 일부 구간만 됐기 때문에 사실 뭐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 BRT가 왜 찬성과 반대 입장에 있을까 잘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좀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겠지만 해외에서 또 이미 시행된 곳도 많고 좀 효과도 많이 보고 있다고요, 과장님. 예. 네. 먼저 국내 사례를 보면 대표적인 곳이 서울시인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12개 축에 120km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확대 중에 있고요. 네네. 해외 사례를 보면 대표적인 것을 보면 브라질의 부리치바, 그다음 콜롬비아의 보고타 등을 갖다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 보면은 네. 서울의 경우에는 버스 속도가 30.2%가 증가되었고 정시성이 35.1%가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브리즈번 같은 경우는 네. BRT를 도입하기 전에 1시간 걸렸던 것이 도입 이후에는 18분이 걸리고 3년간 이용객이 90%가 증가됐다는 결과가 있고요. 네네. 콜롬비아 보고타 같은 경우는 버스 사고율이 93% 감소하고 홍해가 40% 감소하고 이동 시간이 32%가 감소됐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BRT 시스템으로 인해서 좀 시민들이 가장 크게 얻게 되는 그런 부분, 버스를 타면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뭐 그런 부분이 있겠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마스터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네네. 버스 승객의 입장에서 보면 신속성, 이제 빨리 간다. 그거는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정치성, 가장 중요한 게 정치성이거든요. 버스 승객 입장에서는 맨날 이제 버스가 승용차로 인해서 정체로 인해서 네. 배차 시간을 못 맞추니까 승객이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 입장에서는 아주 짜증나는 일이죠. 그리고 버스가 안 올 때는 한참 안 오다가 올 때는 서너 대가 몰려오는 네네. 이런 현상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이제 안전성이라는 건데 버스가 직선으로 다니기 때문에 안전운행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 전체 시민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마스터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BRT 시행으로 인해서 네.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면 전체적인 도시 전체의 교통 혼잡을 갖다가 완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시에 탈 수 있다. 시민들이 버스를 타도 지하철을 타는 것처럼 이 정각에 이제 버스가 오기 때문에 타는 게 좋다. 그리고 안전하다. 그 마스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점? 빠르다는 거죠. 일단 이게 빠르다. 이제 부산시에서 도입한 거는 네. 아직까지는 이제 제대로 잡지 못해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랬는데 아까 서울 같은 경우는 30% 빨라졌다고요? 예, 예. 예. 그 아까 호주 같은 경우는 엄청 빨라졌던데 1시간 하던 게 15분 만에. 18분 이거는 거의 그런 걸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원래 레피드 버스 시스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버스 레피드, 그죠? 그 트랜짓. 그러니까 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다 같이 막혀서 다 같이 못 갈 것이냐, 짜증 날 것이냐. 네. 그게 아니고 대중교통이라도 하나도 좀 시원하게 가자. 이런 차원이거든요. 다 막히는 그렇죠. 가운데. 예, 어차피 네. 다 소통을 못 하는 거니까 그 일부라도 그것도 대중교통이죠. 대중교통이라도 빠르게 가자. 레피드. 이 BRT 시스템 자체가 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활성화한다는 그런 의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근본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는 찬성을 합니다만 네. 버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빨리 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미비하다고 저는 지금 알고 있고요. 우리 부산 오히려 같은 경우에 효과가 그렇게 없다. 그렇게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올림픽 교차로에서부터 운천 지금 시행되고 네. 있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시철도 2호선과 이렇게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미 또 환승 체계가 대중교통의 환승 체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뭐 예. 지하철과 같은 노선에 그렇죠. 굳이 굳이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 네. 또 이제 이 부분이 용역을 다 했습니다. 운천 올림픽 교차로에서부터 그 송정까지 7.1km에 달하는 그 부분은 용역이 끝났는데 5억 7,100만 원이 들었고요. 네. 했었는데 그 용역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모든 검증이 끝나고
천천히 그리고 시민들의 그 공론화 과정을 좀 거쳐서 해도 늦지가 않은데 조금 네. 졸속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너무 조급하게 시행을 해버렸다. 네, 네, 이렇게 안타까운 말씀해 부분이 주셨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조금 네. 보태서 설명드리면 네, 조금 일단은 말씀해 용역 주시죠. 결과라는 네. 게 연구 결과 아닙니까?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 연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시민사회에서도 검토를 해볼 거고 물론 뭐 시나 행정 쪽에서 검토를 하겠죠. 근데 검토 결과가 나왔는데 바로 하겠다는 거는 그것만 믿고 우리는 다 따라가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걸 보고 지적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 거는 초기부터는 뭐 정류장이 홍보가 잘 안 돼서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부터 지금부터는 지금 구간마다 이제 그 중앙차로다 보니까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네. 도로를. 건너는데 횡단보도가 좀 미비한 점, 안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최근에 또 불거진 문제는 또 이제 급행 버스들 있잖아요. 그런 버스들은 또 중앙버스 차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 아, 좌회전 주는 거. 네, 이런 문제가 사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오시면 왜 운전하기 어렵냐 하시냐면 대중교통 체계가 좀 복잡해요. 좌회전 차선도 많고 유턴도 많고 네. 그다음에 안 되는 구간도 많아요.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죠. 중앙차로가 익숙해지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네. 시민 홍보도 미흡한 과정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시민들은 아직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네. 어쨌든 BRT 시행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교통 상황 좀 달라졌다고 보시는지요? 예상했던 대로? 네. 기본적으로 이제 교통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말씀을 드리려면은 한 축이 완성이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네. 교통 운전자들이 그 도로 체계에 맞게끔 습관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라든지 저희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완성된 이제 안락에서 동백역까지 그걸 보면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네. 30분 이상 걸리던 게 지금 20분 이내로 나오고 있고 승용차의 경우는 지금 25분 걸리던 게 40분 걸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림픽에서 교차로에서 운천 상거리까지 개통인지가 6월 30일 날 개통했기 때문에 아직 정차가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올림픽 교차로가 진입도로라든지 올림픽 교차로 한승센터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또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 아직까지 정차가 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맨 처음에 이제 올림픽 교차로에서 원동 IC까지 할 때 거기도 지금 올림픽 교차로에서 운천 상거리 나타나는 현상이 그때도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정차가 돼가지고 그 현상이 사라졌거든요. 이것도 한 두어 달 지나면 정차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네, 네. 교통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속도는 일단 빨라졌네, 그죠? 그 현재까지도- 이미 시행령 구간에 네. 그렇죠. 그 뭐 제가 원래는 뭐 조금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많이 됐고 그 어떻습니까? 그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같은 건 안 해봤습니까? 일단 버스 승객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좋다는 말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우리가 혜택을 보는 쪽에서는 거의 다 네, 말을 안 좋고. 하고 불편을 느끼는 쪽에서는 좀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기 그렇죠. 때문에 좀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일단 시내버스는 30분 걸리던 이 구간이 20분 이내로 단축이 됐고 이 승용차 운전하시는 분은 좀 많이 늘어났고 네,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BRT 구간 버스의 속도가 빨라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반대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빨라진 건 인정합니다만 그 부분이 너무 미비하다는 거죠. 네, 미비- 30분에서 한 네. 20분 이내로 단축이 근데 됐으면 그 데이터를 네. 사실은 저는 좀 인정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데이터를 그리고 신뢰할 수 없다. 예, 네. 제가 그 어디서 조사한 거죠? 예. 국제신문에서 아, 국제신문에서 직접 해가지고 네. 측정을 했고 네. 속도를 내려면 저희들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승객 입장에서는 정시성이 더 중요합니다. 버스 승객이 기다릴 때는 정시성을 중요시하고 탔을 때는 속도를 내라고 기사분들한테 민원을 제기합니다. 네. 하지만 속도보다는 더 중요한 게 정시성입니다. 내가 얼마를 기다리면 버스가 언제 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먼저 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 아, 그럼 버스 정류소보다 몇 시에 도착하라는 그게 다 있습니까? 예, BIT로 안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언제 몇 분 정도 기다리면 버스가 올 것이라는 게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라졌고 또 정확하게 이제 그 시간에 도착하는 시스템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하시나요? 뭐 어때요? 예, 네.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지만 네네. 그 반해서 일반 차량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택시나 승용차 사실은 승용차가
그 버스보다는 훨씬 더 이용 객수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 부분. 그 다음에 우리 화물 차량. 화물 차량이라 그러면 지금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 택배 하시는 분들, 네네. 예, 그분들. 너무도 지금 그 교통체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저희는 반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택배나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생업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좀 타격이 있다고 들었는데. 크죠, 그 부분이. 예, 왜냐하면 택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초를 다투거든요. 예, 그래서 빨리 그 이제 그 물건을 택배를 배달하지 못했을 때 받는 그 불이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네.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특히 제 같은 경우에도 차가 없습니다. 차가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택시를 특히 이용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네.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 편이고요.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과장님 택시는 왜 BRT를 이용 못하죠? 네. 택시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아, 택시는 법적으로 아니다. 아니죠. 네, 아니고 도로교통법상에서 네. 중앙버스 전용차로로 다닐 수 있는 차량에는 택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많이 태운 예, 어떤 기간, 네네. 예, 예. 차량에 차량에 한해서 한해서. 택시도 많이 타지 않나요? 아니 이제 예. 네. 승차의 한 대에 사람이 한 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타냐 이거죠. 수송을 얼마나 그래 하느냐. 치면은 저기 서울 올라갈 때 네. 고속도로 버스 중앙차로도 있잖아요. 네, 그 네. 택시 달려야죠. 예. 그래 치면은 나도 깨워주라, 나도 네. 깨워주라, 나도 깨워주라. 명칭 스쿨버스 자체가 깨워주라. 중앙버스 전용차로입니다. 예. 택시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 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네, 승부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네. 이제 중앙차로 버스 이제 운행하는데 아까 네. 말씀 정시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정시성을 이용하는 승객이 어디서 어디까지냐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해운대 지금 말이 많은 가장 큰 이유는 차도가 좀 좁은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건 다 인정하실 겁니다. 시민들은 다 의아한 게 딱 이거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좁은 차선인 구간에 먼저 시행을 하느냐? 거기다가 지금 그 동해선과 지하철 2호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 자체가. 왜 굳이 여기다 먼저 시행을 했느냐. 그리고 서울시나 아까 해외 사례도 언급하셨지만 우수 사례가 있으면 우수 사례를 개입해서 네. 부산시에 맞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왜 부산시에는 가장 막힐 것 같은 곳을 먼저 했냐. 네, 맞춤형으로 원래 하지 사실 않고. 중앙차로가 하기 전에도 이 구간은 네. 많이 막히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이 구간 자체가 그 구간 자체를 보면요. 사람들이 보통 통행을 하는 구간이거든요. 뭐 이 지역으로 출퇴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지역을 지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지역의 실거주민들에서 이 노선을 이용하시는 분은 상대적으로 몇 프로인가? 과연 이건 조사가 됐는지. 반대로 여기를 지나쳐서 이 버스 타고 지나가서 또 다른 버스 타야 되시는 분들 이건 됐는지. 반대로 이 지역을 승용차를 통해서 지나가시는 분들은 조사가 됐는지. 이런 네네. 부분은 없다는 말이죠. 가령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는 사하구에서 해운대까지 출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 같은 사람도 많을 거란 말이죠. 반대로 저쪽 송정이라던가 정관에서 넘어오시는 분들, 동네 쪽이라던가 아니면 반대로 넘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 구간은 거의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BRT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안 합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다 인정하고 그렇지 승용차는 줄이는 게 맞겠지. 다 인정하지만 왜 하필 이 구간에 먼저 했냐? 이거는 시민들이 지금까지도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구간 문제가 시행한 이유가 있죠. 예, 예. 기본적으로 내성에서 송정 구간에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자꾸만 이제 중복된다는데 중복된다는 개념은 버스가 다니고 지하철 밑에 다닌다 해서 중복이 아닙니다. 중복의 개념은 목적 통행으로서 판단해야 됩니다. 목적 통행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내성에서 운천까지 올 때는 네. 지하철이 없다는 것이죠. 그 구간은 없다. 없기 때문에 네. 우선적으로 여기에 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도로폭이 해운대 여기가 좁다는데 해운대가 제일 넓습니다. 다른 구간은 전부 다 편도 3차로에 있고 해운대 올림픽 교차로에서 운천 상거리는 편도 4차로입니다. 4차로 이상입니다. 네. 제일 넓은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내성에서 여기까지 오는 지하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은 이렇게 돼 있는데 둘러와야 되는 거죠. 한참 둘러와요. 네. 그러면 둘러오는 것이 편한가, 바로 오는 것이 편한가 이런 개념도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내성에서 오시는 분들 만덕터널을 통해서 내려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2호선을 이용할 이유가 없는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버스가 더 빠르다는 거죠. 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과장님 저 말씀하신 부분에 네. 또 반론을 제기하자고 한다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관광특구 해수욕장 때문에 사실은 동안 아주 수십 년 동안 우리 그 주민들이 고통 속에 네. 교통체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해운대에 먼저 이 시행을 했는지 그 부분이 저는 좀 사실 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가야대로나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뭐 뻥뻥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이 BRT를 도입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먼저 해보고 하는 게 네. 맞지 않았나. 왜 우리 해운대 주민들이 이렇게 마루타가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아까 도입 취지도 말씀드렸지만 네. BRT를 하는 목적은 교통 정체에 혼잡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혼잡이 없다면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혼잡된 구간에 일부러 했다. 혼잡 구간. 혼잡하기 때문에 뚫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그렇죠. 혈관이 네. 교통은 혈관에 비유합니다. 혈관이 막히고 있을 때 그게 우리가 스텐트를 꼽아서 혈액이 통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BRT 구간 도입이 됐고 운행 중이잖아요. 실제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수가 많이 늘었나요? 한 예, 6개월 예. 동안 어느 정도 늘었어요?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보면 작년 기준으로 보면 작년 상반기하고 올해 상반기를 갖다가 비교해 보면 버스 대수를 이용하는 승객이 2.49%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감소하고 있었다. 근데 네. 전체 노선은 그런데 BRT 네. 구간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BRT 100%를 이용하는 31번하고 200번 노선을 보면은 네. 31번 노선 같은 경우는 1.5%, 200번 노선 같은 경우는 6.6%가 증가했습니다. 이건 상당한 거죠. 감소하고 있는데 증가된 거. 더군다나 한 개 축이 완성이 안 됐다는 거죠. 한 개 축이 완성 일부분 됐는데 불구하고 요 목적 통행이 승객이 증가했다는 것은 요 구간에 목적 통행이 있는 사람만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한 개 축과 중앙대로 두 개 축이 연결이 된다면 목적 네. 통행을 감사하는 승객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승객 수가 상당히 더 증가될 것이라는 거죠. 네. 승객이 증가되면 궁극적으로 일반 차로에 다니는 승용차가 여유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꽉 막혀 있으나 앞으로는 좀 여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해운대에 이 BRT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간이 길면 길수록 효과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다음에 지금 우리 특히 그 운천에서부터 기계공고 있는 거기서부터 스펀지 앞까지 자회전 같은 경우에도 다 이렇게 살리게 되면 BRT 지주화 받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그 해운대 구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다음 날 바로 그 중동 지하차도서부터 송정 구간 4km를 잠정 보류하셨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그 기계공고서부터 중동 지하차도 앞까지 자회전 다 살려야 된다 이랬지만 민원인들의 한 5,000명 서명이 있었고 그 네. 이후에 또 다시 자회전을 다 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그 넣어서 짧은 거리에 네네. 거리에 자회전 다 살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 그 우리 예산 대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말씀 잘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BRT를 시행하면서 부딪히는 난관이 그 부분입니다. BRT가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아까 호주 사례를 들었지만 그렇게 극대화적인 속도를 내려고 하면 자회전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산은 땅덩어리 작고 방사형 도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자기 주거지로는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이제 이면도를 활용해서 자회전을 하도록 그걸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에 의해서 그렇게 좀 네.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통행 속도에 크게 지장 없는 한도에 대해서 자회전을 해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중동 지하차도에서 송정까지 그 4.4km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정 보류한 이유는 네. 의원님께서 말씀한 이유하고 좀 다른데요. 네. 저희들이 내성교차로에서 송정까지 설계를 할 때는 저희들은 한 축으로서 보고 설계를 합니다. 다만 이제 설계할 당시부터 저희들은 해운대 신시까지 도시 특성이 타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교통이 버스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 시행을 언제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고 축으로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가 나왔을 뿐이고 저희들이 그걸 판단해서 교통을 갖다가 BRT로 몰게 되면 남북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이 걸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판단해서 잠정 보류한 것이지 민원에 의해서 보류한 것은 아니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BRT 구간에서 해운대 신시가지에서 BRT 노선에 버스 노선이 많이 다니게 된다면 BRT를 신설할 겁니다. 그것은.
일단 그 BRT 시스템 자체가 이 부산 도로 사정에는 맞지 않다. 이게 가장 큰 논란인 것 같거든요. 일단 부산 도로 자체가 좁고 또 네. 방사형 이제 도로다 보니까 맞지 않다. 이 시스템 도입하는 게 그렇다고 보시는 거죠. 이면도로가 너무 네. 많아서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좌회전 구간이 좀 많아요. 음. 좌회전 구간이 많다 보니 BRT 차선을 두고 좌회전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저는. 네. 왜냐면 버스가 혹시 올까봐. 원래 신호 체계는 안 오는 게 맞아요. 신호 체계 보는데 겁은 나더라고요. 이거는 초기니까 네네. 적응이 안 돼서 그럴 수 있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사고 난 것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 BRT 관련된 사고 난 거 조사를 해보면 이런 네. 구간에서 사고가 좀 제법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새로 지금 중지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좌회전을 허용해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그러면 결국에는 BRT의 목적, 정시성 또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끔 좌회전 차선 잘못 들어가면 미칩니다. 그거 다 운전해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한 번 잘못 쓰면은 바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한참 네네. 신호 끝날 때까지 서 있다가 뒤에서 빵빵거리고 욕 다 들어먹고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구간이 4km에 달하는 구간에 좌회전 차선이 허용이 되는 그런 네. 구간이 많아지면은 결국 정시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 물론 아주 일부 구간만 짝짝짝 있겠지만 분명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았을 거니까. 네. 근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일부 구간이라도 본인이 자주 가는 구간은 최고의 구간, 항상 제일 많은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2차선에서 좌회전하는 것도 아직 대중들한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아직은. 네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좌회전 구간이 있는 곳은 기본적으로 3차로가 있습니다. 지침차로는 무조건 2차로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좌회전 필요한 구간은 별도로 차폭을 확보해서 한 차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림픽 교차로에서부터 보면 또 그 워낙 기존에 있던 버스 종류소하고 네. 또 BRT하고 같이 또 이렇게 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있죠. 1011번하고 그 공항 리무진 버스.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같은 게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BRT 아까 정시성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대중교통 활성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했다고 한다면 1011번이나 리무진 버스 같은 경우에도 네. 우리가 노선을 좀 변경을 하거나 해서라도 예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게 맞다. 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일부 노선에 대해서 뭐 그래서 편의를 줬다.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아니 네. 저는 그런 그 부분. 부분이 조금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왜 그걸 따로 주는지.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이제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은 네네. 일관성을 유지해줘야 그렇죠. 돼요. 뭐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지 뭐 택시 들어오고 네네. 화물차 들어오고 뭐 좌회전 주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냥 이 효과가 반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예. 기본적으로 이제 버스 노선의 특성상 별도 이제 좌회전 차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네. 버스 노선이 나가기 위해서 BRT 구간을 벗어나서 가야 됩니다.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다만 아까 이제 신문에도 났고 이런 오해의 측면이 있는데요. 공항 리무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보통 공항을 이용하기 때문에 무거운 캐리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성모안과병원 앞에 별도로 빼서 무거운 캐리어를 끌지 말고 거기서 좀 이용해라.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한 시간에 뭐 한 대 정도밖에 안 오기 때문에 뭐 승용차의 지체에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큰 민원이 승객의 불편함과 교통 정책을 판단해 봐서 안쪽으로 역기로 판단해서 이번 주 월요일에 이었고요. 네. 1011번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버스 전용 별도 차로 좌회전 차로 만들어 놨습니다. 다만 올림픽 교차로 한성센터가 공사가 완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폐쇄를 해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반 차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가서 좌회전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가 있는 것이지 네. 올 연말에 한성센터가 완성되면 BRT 구간에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아 그러면 이제 차가 달리는 선이 있고 대기하는 차선이 있겠네요.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해 네네.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공항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앞으로 차차 개선된다 하셨지만 아니 지금 이었습니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뭐 개선됐다 하시지만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기 전에를 얘기해 보시면 공항버스가 1시간에 한 대 오지 않습니까? 짐 싣고 내리는 시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면요. 그러니까 정시성에서 그게 떨어지지 않는 1시간에 한 번 오는 버스 때문에 네. 왔다 갔다 이거는 이미 시민들한테 이미 혼란을 주고 개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싶은 게 이런 네. 부분이 다 용역 그 안에 포함이 다 돼 있었어야 되는데. 아니, 예, 아닌가요? 용역은 네. 축을 하면서 좌회전을 어디서 유턴을 어떻게 주느냐를 판단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네. 버스 정류장가 이런 거 교통 흐름을 갖다가 지금 현재 상황 개선됐을 때 어떻게 되는 이걸 갖다가 시기별로 저희들이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직접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각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좀 정치성 뭐 이런 편의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만 사고 위험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사고 부분이거든요. 이거 재밌는데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관점이 달라져요. 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예. 사실은 지난 16일 날 굉장히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예, 직진 버스와 그리고 유턴. 승용차 네, 유턴 불법 하는 유턴했던 예 버스 네, 사고가 있었는데 말씀하시죠. 그로 인해서 18명의 또 부상자가 생겼고요. 네. 그 이제 유턴을 했던 그 저기 승용차가 왜 유턴을 했냐면 가다 너무 길이 막혀가지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유턴을 하다 그렇게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가고 버스라도 빨리 가는 거 좋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우리 주민의 안전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이 부분은 조금 간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쨌든 사고가 네, 났습니다. 네. 그거는 근데 불법 유턴이잖아요. 제가, 네. 네. 죄송합니다. BRT에서 구간에서 BRT 시스템으로 해서 사고 난 건 단 한 것도 없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아니 제 말씀부터 한번 네. 드릴게요. 사고가 딱 두 건 났는데 네. 하나는 센텀고등학교 앞에서 도로 경찰차의 교통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역중하다 사고 난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BRT하고 관계없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법 유턴하다가 사고 난 것입니다. 그건 BRT 시스템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네. 교통법규를 준수했으면 생기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BRT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불법 유턴한 게 네. 유턴한 게 BRT로 인한 교통 체증으로 이 사람이 네네. 유턴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막혀서 BRT 체계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개인적인 문제죠. BRT가 서울 사례에서 사고가 지금 많았기 때문에 인명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생길 거로 우려해서 교통사고별 유형화해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가 해서 이번 설계 반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버스 정류장 부근에 전부 다 무단 팩스를 쳤습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에서 네, 맞습니다. 아예 무단 횡단을 갖다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보통 인명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횡단보도 모든 BRT 구간의 횡단보도에는 야간 투광기를 해서 사람이 지나다니는 것을 잘 보이죠? 차량 운전자가 볼 수 있도록 잘 그렇게 보이고,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까지 단 한 것도 없다고 말씀을 감히 드리는 겁니다. 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수는 낮아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번 사고가 나게 되면 굉장히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하는 게 이게 맹점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 토론회를 앞두고 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BRT 사업을 했다가 철거한 곳에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네. 광주광역시 아닌데. 그 네네. 광산구. 광산구. 제가 어제 가서 분명히 그 지역구 구현과 함께 만나서 다 설명을 듣고 또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었고 환승센터가 아니었고요. 3.2km 사업을 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이렇게 이제 도출이 되면서 특히 안전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거기 이제 사업을 하면서 그 주민 인명 사고가 4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자기가 파악하는 것만 해도 그 부분 때문에 4년 동안 계속해서 이 부분을 철거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었고 그 3.2km를 철거하는 데 비용이 우리 혈세가 거의 8억 정도 이렇게 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철거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이제 과장님께서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네. 이 대목이 저는 굉장히 좀 아쉬운 대목이죠. 왜냐하면 우리 부산에서 이제 이런 그 도로 여건이나 환경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라도 빨리 가자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실패 사례도 아까 성공 사례만 아니, 보실 게 제가 아니고 사고 실패 난 사례도 그걸 좀 판단하고 저희들이 교통사고가 안 나게 안전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사고가 안 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실패 사례도 좀 이렇게 보시고 네네. 하셨으면 네. 그다음 또 이제 주민의 좀 이렇게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근데 제가 가장 좀 궁금했던 게 과장님 예. 우리 이 사업을 왜 이렇게 급하게 네. 막 밀어붙이기식에 이렇게 하시는지 이런 부분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네. 저희들은 BRT를 갖다 설계를 갖다가 2009년부터 기초조사 용역을 들어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제가 직접 했고요. 네. 9년 전이었다. 네. 2009년에 했으니까요. 네.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각종 시민 토론회, 찬반 토론회 이거보다 더 전문가들 나와서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도 했고 주민 설명회도 했습니다.
매년 거쳐왔습니다. 제가 그 2014년에 서울이란다 부산시 출입했었는데요. 네. 그때도 많이 뭐 토론이 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도입하기 전에. 예. 그때는 이제 했다. 일반 네. 시민 여러분들은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직접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 관심이 들어서 BRT 토론을 하는지 뭐 하는지 관심이 없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사가 직접 자기 집 주위에서 시작되기 시작하니까 네. 그제 보니까 지금 당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 체계가 심각한 이제 교통 체계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네.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일단 시민들이 그때 당시에는 관심이 없었다. 관심을 가지게끔 하는 게 또 시의 역할이 아닐까요? 그렇죠. 네. 지금보다 더 그때 토론회도 많이 설명회도 더 많이 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예. 말씀을 좀 다시 좀 네,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해 뭐냐면요. 주시죠. 네. 그때 처음에 뭐 토론회도 많이 하셨다 하시는데 사실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해 당사자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알리는 자격이 좀 소홀했다. 네. 그 어떻게 말씀을 보세요?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또 뭐냐면 네. 이제 그 저희 이제 주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해운대 구의원이다 보니까 해운대 이제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올림픽 교차로에서부터 송정 구간 7.1km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민 설명회를 3회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민들에게 그렇게 다 알려서 현수막을 내거나 이렇게 해서 알리지 않았고 네. 첫 번째 아마 주민들이 거의 공무원분들하고 몇 분 오신 게 한 20분 20명 정도 오셔갖고 주민 설명회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네. 또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 그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예 저희가 요구를 해서 오셔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경기도에 제가 또 전화를 해서 BRT 그 담당과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 BRT를 주민들이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BRT가 뭔지. 네네. 그래서 BRT 이 사업이 무엇인가 알리는 이 작업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주민 설명회를 했다. 네.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8차선, 10차선 되는 이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민 설명회를 하고 알려내고 하는 작업을 길게 했었다. 근데 우리 부산은 그런 공론화 과정이 좀 부족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해 당사자들, 좀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 또 설명도 많이 듣지 못했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부분이거든요.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논란을 보면 어떻게 보시나요? 항상 그 설명은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늘 부족하죠. 워낙 시민들은 많고 네. 그걸 일일이 다 찾아가서 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제 과장님도 오늘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 또 동기를 주시고요. CJ 헬로비전이 워낙 이렇게 잘 돼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 시청자들이 보시고 네. 오해라든지 내가 잘못 이해한 거 이런 거 많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도 충분히 좀 납득하게 되셨나요? 오늘 좀 설명을 네, 들으시고. 제가 몰랐던 부분 또 새롭게 아는 부분도 있지만 네네. 그 부분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주민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 아주 미비했다. 이 부분 좀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항상 네. 행정을 하게 되면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인력도 문제가 되겠지만 공사 시민의 불편을 갖다가 대다수가 승용차 지체 속도 저하로서 생기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이 조안점을 등에서 공사를 조기에 완성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처음에 접근을 했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갖다 다니면 공사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정치로 인해서 더 큰 민원이 생길 것이고 더 반대 여론이 더 커질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논점이 서서히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가장 큰 거는 대중교통과 승용차 운전자 사이 갈등이고, 예, 이거는 뭐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거는 전체적인 이제 당장을 보지 말고 예. 당장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하면은 나중에 아무리 좋아지는 지하철 공사해도 짜증 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같이 다니는 구간에서 BRT 공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짜증이 안 나겠습니까?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공사를 완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근데 이게 가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그 제가 쭉 돌아보면은 뭐 여러 가지 반대하는 이유 중에 있어요. 있는데 이제 가장 크게 뭐냐? 시장님과 버스의 관계다. 그거 아닌데? 아니 그게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여론이 오해를 하시는 거지. 그런 여론이 찬승이 아니고 반대 접근. 아니 반대 바꾸는 것 아니고 같습니다.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그러네요. 그런 여론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 어찌 보면 약간 정치적인 거지. 그러니까 서 시장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걸 빨리 하려 한다. 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가 근데 처음 나왔던 이유가
이게 버스랑 연결하면은 왜 시장님이 떠오르는가? 이 사실 우리 그 부산 투어 버스도 그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네, 원래는 네.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시민들 내리 속에 박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까 뭐 그런 건 없다, 차별은 없고 네. 특혜도 없다 이래 하시지만 네. 시민들의 내리에 이렇게 박혀 있다면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노력도 하셔야죠. 네. 아니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만약에 표를 계산한다면 BRT 공사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반대가 많으니까. 자가용 이용자가 이렇게 많은데 말씀하시는데 반대가 많은데 그러면 표로 반대표가 떨어질 건데 당선이 안 될 건데 왜 이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치적으로 안 맞다는 말씀이죠. 다음에는 좀 시장님을 모셔서 좀 확실하게 풀어보는 걸로. 이 대목에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운촌 삼거리에서부터 기계공고까지는 이번에 그 예산 통과시키면서 단서를 붙였죠. 시에서. 시에서 나오는 게 시의회에서 붙였죠. 예, 시의회에서 그렇죠. 예, 시의회에서 그 BRT님이 공간에? 그렇게 예, BRT 그 공간을 그냥 혼용 다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일반 차량도 다닐 수 있도록 아닙니다. 하겠다. 예, 그러면 시의회에서 단서를 조항을 달았는데요. 예, 그것은 혼용 차로로 하겠다. 일반 차량과 예, 버스 간에 혼용할 수 있는 도로 구조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예, 그 도로 정확하게. 구조가 어떤 거죠, 과장님? 도로 구조라는 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BRT 구간도 자가용이 들어가려면 가태료 처분을 받을 뿐이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로 구조는 다 돼 있는 거예요. 다만 운영을 갖다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고 뭐 지금 운천 상거리에서 기계공고가 약 한 500m 되는데 그 구간만 혼용한다면 앞에 하고 그 구간으로 해서 정체가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그거는 BRT 도입 취지하고도 안 맞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의미가 제가 없는 말씀 좀 그것은 드리고 저희들 할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이라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단서를 붙여서 예산을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시의회에서 그러면 그렇게 했죠.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도로 그렇죠. 구조를 만들어서 도로 구조는 지금도 가능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그런 단서를 붙였다는 것은 이 BRT 사업을 거기서부터는 하지 말라는 그런 아니요. 의미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뭐 그러니까 어떻게 도로 해석하세요? 구조상의 지적이라는 네. 거지. 운영은 이제 시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버리면 운영은 이제 판단을 네. 그 구간만 혼용할 것 같으면 전체 구간을 혼용을 해야 되고 전체 구간을 혼용할 거면 BRT 사업을 하지 할 말았어요. 필요가, 예, 없는 없었다는 그러니까 거죠. 거죠. 시 입장을 확고 안 갖고 확고해서 저는 뭐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네. 그 어딥니까 중국 깡동성인가 깡주? 예. 깡저우. 깡저우. 아 발음이 나보다 좋으죠. 깡저우 가면요. 이거는 완전 네. 그 뭐라고 할까 지하철이야. 그러니까 이게 차선 개념이 아니고 네네. 완전 구조물이 쫙 있어요. 아. BRT 거의 뭐 노선 트램하고 자체에. 똑같네. 그래서 네. 이게 막 프레임이 옆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럼 완벽하게 버스만 딱 돼. 여기 이제 예. 개념적 정리가 좀 또 더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원래 정상적으로 BRT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조수 달뿐만 아니라 세종시에 있는 거 거기는 일반 버스도 못 들어갑니다. BRT 전용 버스밖에 못 다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청담비에 있고 한 대, 두 개 노선밖에 없습니다. BRT 전용 버스가 그게 있죠. 기본적으로 BRT입니다. 예, 예, 기본적으로 그렇죠. 말하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은 이제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도시 구조에서 거기 필요한 곳이 거의 없거든요. 예. 나라가 커가지고 대륙 가는 데 호주나 이렇게 큰 나라에서는 예. 의미가 있지만 맞습니다. 뭐 강력 시도 간의 이동이라면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도시 내에서는 정의대로의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준 BRT라고 이제 원래는 이제 또 전문 용어로 가면 들어가는데 일반 버스가 다니는 BRT를 흔히 이제 BRT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네, 이 중앙 버스 전용 차로에 구급차나 경찰차는 다닐 수 있나요? 경찰차는 못 들어가고요. 구급차는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는 이런 것도 규정이. 그거는 이제 응급 상황이 되면 들어갈 수 있는데 일반 응급 상황이 아닌 살 때는 경찰차도 못 들어갑니다. 그냥 상시적으로 운행할 기본적으로 때는 보면 된다.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성업 자동차라든지 어린이 통학버스, 뭐 16인승 소방차 이런 거 되겠네요. 예, 당연히 들어갑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도 운행이 예. 가능하다. 예, 예. 과장님 그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아닙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법에 의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냥 들어갈 수 노란 있습니다. 버스면 된다. 예, 예. 아, 그러구나. 예. 그럼 아이들 아침에 네. 그 저기 등하교 시키는 그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봉고차. 그러면 아, 30, 그 봉고차는 안 됩니다. 네, 어린이 그러니까 보- 36인승 이상. 네, 지금까지 이 BRT 시스템 그 논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좀 하시고 싶은 말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썬군부터 저희 얘기해 이슈, 주시죠. 이슈 토크에서 그동안 부산시 행정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지적했던 부분은 홍보.
대민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물론 네. 지금 시민들은 끊없이 계속 부족하다 느낄 테지만 그런 부분을 이제 잘 아실 거니까 좀 더 홍보해. 그리고 또 홍보를 좀 다양한 계층이 좀 흡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좀 홍보 방식을 좀 넓혀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운영의 묘겠죠. 어떤 제도가 생기면 당연히 불편한 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이래 장단점 많이 노출됐으니까 그 단점은 최소화시키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을 우리 시에 맞게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심인정 의원님.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또 제 지역구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한다면 네.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 환경과 여건이 BRT에 지금 맞지 않다. 전 또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이렇게 불만의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의 이런 졸속 행정으로 인해서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주민들이 받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소통하시고 이 지금 운천서부터 그 송정까지는 이 사업을 조금 네. 멈춰달라.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좀 강조드리면서 네. 마치겠습니다. 네, 소통해달라. 마스터님. 과장님 안 하시고? 마스터님 하시고, 네, 과장님 그럴까요?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 문제가 자가용과 대중교통의 네. 어떤 이 파워 게임이라고 봐요. 근데 결국 우리가 이 정체된 도시를 뚫는 거는 결국은 대중교통 할 수밖에 답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공사하고 뭐 이러다면 불편하겠죠. 하지만 나중에 본다면은 이거는 맞는 정책이기 때문에 물론 많은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시에서는 꾸준히 아니면 어찌 보면 좀 물론 이제 의견이나 민원 같은 건 수용을 해주는 측면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지만 기본 정신이 훼손됐을 때는 안 하니만 못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왔는데 네,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소통이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 나름대로 BRT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관심을 가지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문점이라든지 이런 걸 제기하는 걸 봤을 때는 제가 저부터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저도 느낀 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갖다가 강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부산 시민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만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지금까지 많이 불편했다는 걸 감안하셔서 속도가 좀 불편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BRT 시스템 운영과 이제 도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쨌든 부산 시민들을 위하는 마음은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도 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오해가 생겼을 때 네,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하시는데. 네, 각자의 자리에서 좀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슈토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